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문학 미래엔 2-1-2단원 쉽게 씌어진 시라는 작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윤동주 시인의 시예요. 따라서 윤동주 시인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작품을 쓴 이육사가 쓴 시와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를 구분하는 문제예요.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냐면 여기에 A 표시하고 여기 B 그리고 C, D, E 이런 식으로 표시한 다음에 A에서 E 중 의미하는 것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이렇게 출제돼요. 또는 나라는 시어가 아니라 학비봉투를 받아 이런 식으로 행위에 밑줄을 친 다음에 이 행위의 주체가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이렇게 출제가 돼요. 따라서 어떤 시어가 내면적 자아를 가리키는 건지 어떤 시어가 현실적 자아를 가리키는 건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시는 상징적인 시어가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반드시 출제돼요. 그러면 핵심 정리를 보도록 할게요. 이 시는 반성적이고 저항적인 시입니다. 제재는 일본에서 유학생활과 시가 쉽게 씌어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인데요. 화자가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자 시인이라는 것, 즉 화자의 신분과 처지가 드러나는 시구를 묻는 문제도 출제돼요. 다시 시 본문을 보자면은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 보내주신 학비봉투, 대학노트, 늙은 교수의 강의 이런 부분에서 시적 화자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이면서 시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주제를 볼게요. 주제는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자기 성찰과 현실 극복 의지입니다. 자기 성찰에서 끝나지 않고 현실 극복 의지까지 드러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특징을 보면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를 대립시켜 부정적 현실과 극복 의지를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밝음을 의미하는 시어는 등불과 아침이죠. 그리고 반면 어둠을 의미하는 시어는 밤비와 어둠이 되겠습니다. 대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문제에 어떤 식으로 헷갈리게 출제되냐면은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를 대립시켜 부정적 현실의 암울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는 시각적 이미지를 대립시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의 회의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출제돼요. 얼핏 보면은 맞는 것 같지만 이 대조를 통해서 부정적 현실 그리고 극복 의지까지 드러내는 거죠. 부정적 현실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함정 문제에 주의해야겠죠. 그다음 또 다른 특징,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면적 자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상적 자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보도록 할게요. 밤비 어둠은 부정적 현실을 의미하고 육첩방은 시적 화자가 있는 장소로 낯설고 구속적인 삶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은 부정적인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처지를 말해요. 문제의 시인이란 슬픈 천명은 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억눌러야 하는 상황임을 드러낸다. 이렇게 출제되면 틀린 내용이죠. 자부심이랑은 상관없는 시어입니다. 그리고 늙은 교수의 강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식을 의미해요. 그리고 나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었죠. 하나는 현실적 자아,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자아고 하나는 반성을 통해 성숙한 내면적 자아, 이상적인 자아입니다. 그리고 등불은 일제에 맞서는 저항 의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의미하고 시대처럼 올 아침은 희망찬 미래, 조국의 광복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악수는 이 두 가지 분열된 자아를 화해시키고 화합시키는 행위예요. 분열된 두 자아의 화해와 화합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구의 반복과 변주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1년의 시구가 8년에 또 반복돼요.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1년에 찬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8년을 보면은 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던데 1년의 변조적 반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현실을 재인식하여 강조하는 효과도 있고 시적화자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함을 드러내는 효과도 있어요. 시적화자가 이제 소극적에서 의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중요하겠네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근데 여기서 또 함정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냐면 시적 화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는
시적 화자가 한 성찰, 반성 때문인 거죠. 그런데 실제 기출 문제에 어떻게 출제됐냐면 외적 상황의 변화를 계기로 시적 화자의 내면이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출제됐어요. 외적 상황의 변화 때문에 시적 화자의 내면의 변화가 생긴 게 아니죠.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내용을 읽어보면은 딱히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에 미세하게 함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쉽게 씌워진 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